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데 그 이하라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벤만겔리지 박사의 그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물과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얼만큼 먹어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체 조직의 수분 구성을 보면 눈에도 95% 이상 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도 75% 이상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도 75%로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물이에요. 그냥 신 선생님, 문 선생님 우리 물입니다. 제 뼈에도 22%의 물이 있습니다. 혈액도 94%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도 70%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폐도 85%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이 걸리거나 폐렴이 있다면 뭘 드시면 이게 회복이 될까요? 빨리 리셋이 될까요? 폐가. 물을 잘 적용하시면 폐 농량, 폐종양이 빨리빨리 녹아지고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몸 전체를 리셋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신장에도 83%, 브레인에도 83%에 자 보니까 눈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물을 얼마큼 마셔야 될지, 언제 먹어야 될지, 그리고 소금은 언제 적용해야 될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소금을 먹어야 할지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데 그 이하라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물이 모자라면 신장이 소변을 농축해갖고 적은 물로 가능한 많은 화학적인 독성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장 투석하는 이유가 수분이 부족해서 신장 투석을 하는 겁니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물을 제때 잘 적용하신다면 신장 기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평균적으로 인체는 하루에 3.8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1.9리터는 물로 드링킹 워터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에 함유된 수분에서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는 대략 수분 1.9리터의 생산을 위해서 3.8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매일 드시는 주스병 요만한 거 그게 1.8리터인가요? 1.3리터. 자, 그런데 자, 폐는 하루에 0.9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 나머지는 땀과 주위의 공기에 쉴 새 없이 수분을 빼앗기는 피부의 적절한 수화에 필요합니다. 또 얼마간의 물이 변을 축축하게 유지하는 장 운동 촉진에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대장폐색이 너무 심하셔서요. 변을 보실 때 변이 아주 딱딱하게 나올 때 너무 힘들어요. 수분 부족이 원인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운 날씨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 자, 물 마시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펴보자면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이상을 마셔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미지근한 체온 온도로 2컵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아침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부터 2컵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밤새 체내에 돌아다니던 모든 독소들을 다 씻어내는 일부터 합니다. 이게 해독부터 일어나요. 식사 40분 전에 또 해독을 합니다. 2잔을 마셔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이 조절할 수 있는 공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특별히 비만증이나 우울증이나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식사 40분 전에 물 2컵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식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관에 많은 문제들, 더부룩하거나 흉통이 있거나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개실염이나 크론병, 열공 탈장이나 소화관에 암이 있거나 또 위암이나 십이장암이나 췌장암 환자분들 또는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전 40분 전에 2잔의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지난 다음에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서 물을 2컵 정도를 꼭 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물이 이미 섭취한 음식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공복감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언제 드시는 물이? 식후
식사하자마자 드시는 거? 식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그래서 인체의 탈수를 피하려면 규칙적인 간격으로 8컵에서 10컵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남자는 12컵, 여자는 8, 9컵 정도가 가장 적당한 물 마시기입니다. 그러나 뭐 신장 기능이나 탈수가 심하신 분들은 점진적인 수화작용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소금을 얼마큼 드셔야 되는가? 자, 물치료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이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자, 하루에 8컵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실 때 소금은 대개 약 3g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 1.14리터 정도의, 우리 지금 그 병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병에 티스푼의 4분의 1 정도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티스푼의 4분의 1 정도. 그게 약 3g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갑자기 소금량을 늘리셔서 부종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조금씩 양을 줄여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물 마실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드셔도 되고 또 운동하고 난 다음에 땀을 많이 빼신 다음에는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그 조금 더가 얼만큼이에요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몸에 따라서 그건 조금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염분 농도가 0.9%인 생리식염수 셀라인을 4드립을 주사하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 이제 좀 이렇게 탈수가 오거나 체력이 딸려서 입원하게 되면 0.9%의 그 셀라인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생리식염수 주사를 맞는데 이 수치가 바로 물 1리터당 소금 9g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섭취하는 소금량은 3분의 1 정도가 적당해요. 그러면 9g의 3분의 1이면 몇입니까? 3g이겠죠. 예, 매일 드시는 물은. 왜냐하면 인체가 소금을 보존하려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1리터의 물에 소금은 3g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게 동시에 소금을 갑자기 과잉 섭취하게 되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소금량을 늘리시면 부종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과 소금의 비율을 준수하시고 언제든 과도한 소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조금 소금량이 많았다 싶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 특별히 정제 소금을 드시게 되면 살아있는 미네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루 동안 소금 섭취를 지금 부종이 조금 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소금을 중단하시고 소변 배출이 늘어나는지 아까 점진적인 수화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그 단계로 늘려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다시 불어난 체중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고 신부전증이나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환자나 간경화로 인한 복수 환자는 반드시 그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소금 우리 몸에 언제 얼만큼 드셔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늘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보약보다 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보약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가 있어서 그 시를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향기.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나에게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나면서 나에게 질문하는 분들 많죠. 내 자신에게.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의 향기라는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내 인생이 끝날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서 내가 이렇게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함께 읽으시면서 좀 마칠까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감사합니다.